한국을 보세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공짜 치료받고 마약, 성매매, 폭력으로 돈 벌어가려고 해요. 여기 TV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분노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정치외교학과에 다니는 사라 윌슨이에요. 세계 최고의 학교에 다닌다는 게 저는 아직도 꿈만 같아요. 먼저 제가 하버드에 왜 오게 되었고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이유를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버드에 입학하게 된 계기는 다소 특별했어요. 우리 가족의 아픈 경험에서 비롯됐죠. 사실 저희 가족은 뇌졸중 병력이 있어요. 친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뇌졸중으로 고생하셨거든요. 뇌졸중은 빠른 처치가 생명인데 미국에서는 매번 긴급 수술을 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비용 문제도 있었고 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 때문에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삼촌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우리 가족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한국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떠나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직접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속한 진단과 처치,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삼촌도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왜 미국에서는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기 때문이죠. 미국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도 들었어요. 매번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플 때마다 한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 인력을 미국으로 파견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게 됐어요. 한국의 뛰어난 의사들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면 미국의 의료 시스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는 걸 곧 깨달았죠. 한국 의사들이 미국에 정착해 일하려면 단순히 의료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국가 간의 의료 면허 인정 문제, 비자 발급 문제, 의료보험 체계의 차이 등 수많은 장벽이 있었죠. 이를 해결하려면 국제적인 의료 협업과 외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의료 정책과 국제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게 됐어요. 한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단순히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과 외교가 필요한 일이라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이런 깨달음이 저를 하버드 정치외교학과로 이끌었어요. 의료 정책과 국제 관계를 함께 공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국가 간의 의료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교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고 싶었거든요. 운 좋게도 하버드에 입학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전념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의료 분야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경험한 의료 시스템의 격차를 줄이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버드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료 정책과 국제 관계가 얽힌 다른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어요. 바로 불법 이민자들의 의료 문제였죠. 수업에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 시스템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불법 이민자들의 상황이 특히 심각해 보였어요. 그들은 법적 지위가 없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더 깊이 조사해보니 이 문제가 단순히 의료 정책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국경 통제, 이민 정책, 경제 문제 등 복잡한 국제 관계가 얽혀 있었죠. 뉴스에서는 연일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소식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들 중 상당수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에 와서도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취업 허가증을 받기 어려워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주거 문제도 심각했어요. 심지어 일부는 길거리에서 생활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현실을 알게 되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최근 중국에서 시작된 룬 현상이에요. 도망간다는 뜻의 이 단어가 유행하면서 중국인들의 불법 이민도 크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만 3만 7천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불법 이민을 시도하다 체포됐대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불법 이민 문제가 단순히 중남미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라는 것도 알게 됐죠. 현재 미국은 제60대 대선이 50일 가까이 남은 상황이에요. TV 대선 토론도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첫 TV 토론을 봤어요. 두 후보가 불법 이민자 문제와 의료 시스템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트럼프 후보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고, 해리스 후보는 인도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어요. 이들의 토론을 보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학교에서 모의 대선 TV 토론회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버드 정치외교학과에서 실제 대선의 열기를 반영해 이런 행사를 준비한 거죠. 정치외교학과 학생으로서 이번 기회에 현재 미국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실제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불법 이민자 문제와 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었거든요. 토론회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먼저 민주당과 공화당을 대표할 후보를 뽑는 일부터가 쉽지 않았죠. 양당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학생들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볼 수 있었어요. 결국 선발된 2명의 후보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공화당 측 후보인 브랜든 스톤 학생은 트럼프처럼 강경한 보수주의자였죠. 그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 민주당 측 후보인 올리비아 그린 학생은 해리스처럼 진보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녀는 불법 이민자들의 인권 보호와 의료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두 후보의 대조적인 입장을 보면서 이번 토론회가 얼마나 치열할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첨예한 대립이 우리 사회의 분열을 더 깊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토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생겼어요.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자료 조사였어요. 미국의 현재 의료 시스템 현황, 불법 이민자들의 실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 등을 조사해야 했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의 열악한 생활 실태를 알게 되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한편으로는 국가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 불법 이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해가 됐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절박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을 그냥 내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토론회 준비를 하면서 제 안에서도 작은 토론이 계속됐어요. 때로는 스톤의 주장에 동의하다가도 그린의 말에 설득되기도 했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는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드디어 토론회 일정이 공개가 되었어요. 이번 토론회는 실제 대선 토론과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어 예비 토론으로 각 후보의 입장을 정리하고 주요 쟁점을 파악한 뒤 바로 그 다음날 본 토론이 하버드 학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에요. 준비 과정은 정말 치열했어요. 빈약한 논리로 주장하다간 망신을 당하고 하버드에 먹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스톤과 그린 두 후보는 물론이고 저희 토론 준비위원회 모두가 밤낮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논리를 다듬었어요. 실제 정치인들처럼 말하기 연습도 했죠. 저는 토론회 준비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죠. 우리가 준비하는 이 토론회가 단순한 학교 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큰 무대라는 걸 알았거든요. 실제 정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긴장되고 설레었어요. 캠퍼스 시계탑에서 종소리가 울렸어요. 본 토론회가 열리기 전 예비 토론을 알리는 종소리였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면서 강당으로 향했어요. 이번 기회에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예비 토론의 주제는 불법 이민이 미국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이 주제를 두고 브랜든 스톤과 올리비아 그린 두 후보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죠. 처음부터 두 사람의 시각 차이가 뚜렷했어요. 브랜든 스톤은 트럼프 같은 강경한 보수주의자예요. 그의 첫 마디부터 강렬했죠. 불법 이민자들은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스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매년 수십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옵니다.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우리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는 결국 미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스톤의 주장은 구체적인 숫자와 통계로 뒷받침됐어요. 지난해에만 불법 이민자들의 의료비로 약 180억 달러가 지출됐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 한 명당 약 55달러의 추가 부담을 의미해요.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이미 과부하 상태입니다. 응급실은 불법 이민자들로 가득 차 있고 미국 시민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톤의 해결책은 명확했어요.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추방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해요. 우리의 자원은 미국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반면 올리비아 그린의 입장은 정반대였어요. 그녀는 진보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접근을 주장했죠. 불법 이민자들도 인간입니다. 그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그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신념은 강했어요. 그린은 불법 이민자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 대부분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또는 생존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며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어요. 이는 인도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린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예방의료와 조기 치료를 통해 심각한 질병의 발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응급실 과밀화와 고비용 치료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전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린의 해결책은 포용적이었어요. 우리는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해요. 이를 통해 그들도 세금을 내고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후보의 치열한 토론을 들으면서 저는 내적 갈등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스톤의 주장이 이해가 됐어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이민자들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은 분명 심각한 문제였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생각하면 미국의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린의 말에도 공감이 갔어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누군가를 의료 서비스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 보였거든요. 게다가 제 가족이 한국에서 받은 치료를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갈등 속에서 저는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이 두 가지 관점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미국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인도주의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예비 토론이 끝나고 다음 날 있을 본 토론을 준비하는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제안했어요. 두 후보의 입장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두 관점을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응급 상황에만 한정해서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제 제안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있었어요. 일부는 그래도 그것이 현실적인 타협안이 될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일부는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런 복잡한 문제에는 완벽한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계속해서 대화하고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 경험은 제게 큰 도전이 되었어요.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면서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직접 체감하게 된 거죠.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이 실제 상황에 적용될 때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비 토론 이후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성공적인 사례는 없는지 궁금해졌거든요.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곳에서 미국이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문제에 대한 열정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학교 행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토론이 미국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젊은 세대인 우리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있을 본토론에서는 어떤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돼요. 이 과정이 단순히 학교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예비 토론이 끝나고 본격적인 토론 준비에 돌입했어요. 이번엔 정말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했죠. 태국과 중국인 불법 이민 증가, 한미 의료 시스템 비교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먼저 저는 DACA 정책에 대해 알아봤어요. DACA가 뭐냐고요? DACA는 쉽게 표현해서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에요. 불법 체류자가 되더라도 즉시 추방하지 않고 일정 기간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알아보면 볼수록 정말 많이 생각이 들게 돼요. 아이들 입장에서 미국에서 자라고 영어도 유창한데 어느 날 알고 보니 자신이 불법 체류자였던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게 불법 체류자 딱지를 붙이지 않고 법적 지위를 일정 기간 부여하는 거예요. 불법 체류 유예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들은 추방의 두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논란도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수파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불법 이민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불법 체류면 바로 추방해야지. 왜 그걸 유예해주고 불법을 인정해주냐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 체류를 인정해주니까 중국인 불법 이민도 증가하고 불법이 유행처럼 번진다는 거예요. 사실 작년에만 3만 7천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불법 이민을 시도했대요. 이 숫자를 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죠. 왜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 걸까요? 궁금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중국 사회 통제에 대한 불만도 크다고 해요. 자유를 찾아 떠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이런 현상을 룬이라고 부른대요. 도망간다는 뜻의 신조어래요. 이 말이 유행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료 조사 중 특히 한미 의료 시스템 비교는 제게 특별히 흥미로웠어요. 제 경험과 직접 연관된 주제니까요. 미국의 의료비는 정말 비싸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시스템이래요. 덕분에 의료비를 낮출 수 있었대요. 미국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생겼어요. 이런 고민들을 안고 토론 준비를 해왔는데 어느새 본 토론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정리하고 논리를 다듬었죠. 실전처럼 리허설도 여러 번 했어요. 그렇게 긴장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갔어요. 드디어 모의 대선 TV 토론의 당일이 밝았어요. 아침부터 뭔가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죠. 캠퍼스 전체가 들썩이는 것 같았어요. 강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약간의 설렘도 컸어요. 강당에 도착하니 그곳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마치 실제 TV 스튜디오 같았죠. 저는 앞줄에 앉아 숨죽이며 토론 시작을 기다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이제 그동안의 준비가 빛을 발할 시간이에요. 사회자의 개회 선언과 함께 토론이 시작됐어요. 먼저 브랜든 스톤과 올리비아 그린의 오프닝 발언이 이어졌죠. 두 사람의 첫 마디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두 사람의 대조적인 시각이 단번에 드러났어요. 스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지금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해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반면 그린의 시작은 달랐어요. 우리는 지금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어요.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녀의 주장도 옳아 보였거든요.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자 양측의 입장 차이는 더욱 선명해졌어요. 첫 번째 주제는 불법 이민자 증가와 의료 시스템 부담이었죠. 스톤은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강하게 주장했어요. 지난해 불법 이민자들의 의료비로 180억 달러가 지출됐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 한 명당 55달러의 추가 부담을 의미해요. 우리의 병원들은 이미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현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린은 이에 반박했어요. 불법 이민자들도 세금을 냅니다. 그들이 의료 시스템에 기여하는 바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녀의 주장을 듣고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런 시각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무엇보다 토론의 클라이맥스는 DACA라는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특히 스톤은 이 프로그램을 더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불법을 조장합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꼴이에요. 그의 말에 일부 청중들이 동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반면 그린은 이렇게 옹호했죠.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자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인도적 제도예요. 그들은 사실상 미국인이나 다름없어요. 그녀의 주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톤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원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린은 즉각 반박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세요. 불법 체류자들이 없다면 우리 경제는 무너질 거예요. 두 사람의 말싸움이 격해지면서 청중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논쟁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양측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의료 시스템에 대한 논쟁은 더욱 치열했어요. 톤이 소리쳤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응급실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미국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 국민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린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의료 비용을 낮출 수 있어요. 그때 스톤이 더는 듣기 힘들다는 듯 그린의 말을 끊으면서 몰아붙였어요. 스톤은 분노와 경멸감으로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는 듯 했어요. DACA라고요. 그건 청소년 추방 유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불법 체류자 받아들이기 프로그램이에요. 미국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받아들이고 자국민을 죽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쁜 말로 포장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의 과격한 발언에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일부는 박수를 치며 동조했고 다른 이들은 분노한 표정을 지었죠. 그린은 창백해진 얼굴로 반박했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DACA는 이 나라에서 자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인도적 프로그램이에요. 그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마세요. 토론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양측 지지자들이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고 사회자가 겨우 상황을 통제했죠. 그렇게 토론이 절정에 달했을 때 사회자가 청중들의 질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이 TV 토론을 보고 있는 청중들의 질문에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죠. 첫 질문자로 태국 유학생이 선택됐어요. 태국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최근 한국에서 20만 명이나 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강제 추방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에서는 밴 코리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질문에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톤이 먼저 대답했죠. 한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호하게 다뤄야 해요. 미국도 한국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린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강제 추방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때 한국 유학생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태국인 불법 체류자 추방은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불법을 합법으로 보호하는 정책은 선진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한국 학생의 말에 일부 청중들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국인들은 한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한탕에 먹으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에서 치료받고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용납될 수 없어요. 그의 발언에 태국 학생이 격앙된 표정으로 반박하려 했지만 스톤이 먼저 말을 끊으면서 치고 나왔어요. 한국 학생이 정말 옳은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본받으려 하고 있어요. 만약 한국이 태국 불법 체류자를 받아들인다면 한국의 뛰어난 의료 시스템도 한순간에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예요. 단 한 명의 불법 체류자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모조리 색출하고 추방해야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지킬 수 있습니다. 톤의 말의 강당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을 넘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톤은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쏟아내듯 확신에 차서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왜 트럼프의 막말에 미국인들이 열광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불법 체류자, 제로 아메리카예요. 불법을 완전히 뿌리 뽑자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마치 번개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관통했어요. 많은 미국인들이 이 주장에 열광적으로 호응하며 일어섰죠. 톤의 말에 청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는 것 같았죠. 유럽을 보세요. 치안이 나빠진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불법 체류자를 받아들여서입니다. 유럽인들은 이제 저녁에 밖에 나가기 무서워해요.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젊은 여성들도 밤늦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죠. 톤은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세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한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이용해 아픈 곳을 치료하고 크게 한탕해 가려는 속셈이에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최고 선진국에 들어섰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대한민국은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나라예요. 선조들의 희생으로 태국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톤의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동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죠. 이 불법 체류자들은 자기 나라는 놔두고 한국에 와서 편하게 무료로 치료받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마약, 성매매, 살인, 강도, 폭력으로 돈 벌어 가려고 해요. 이걸 그냥 놔둬선 안 됩니다. 그들은 법을 어기고 있어서 숨어 다닐 수밖에 없고 음지에서 돈을 벌기 위해 발악할 수밖에 없어요. 추방될까봐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한탕하려고 하죠. 그래서 비윤리적인 범죄도 서슴지 않는 겁니다. 톤의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저도 그의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태국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악영향을 받고 있어요. 전부 추방해야 합니다. 진정한 안전과 인권 보호는 이런 파렴치한 불법 외국인을 빨리 추방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쁜 척, 착한 척 하면서 보듬으려 하시겠습니까? 스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그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느껴졌죠.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나라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고 준법 정신을 잘 지키는 국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 시민의 덕목이에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짐승이고 썩은 곰팡이입니다. 싹을 잘라내야 그곳에 새살이 돋아나는 법이죠. 톤의 마지막 발언이 끝나자 강당은 한동안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의 강력한 메시지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각인된 것 같았죠. 이어서 사회자가 토론의 마무리를 알렸어요. 이것으로 오늘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양 후보의 클로징 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죠. 우리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복잡하고 그녀의 말은 청중들의 반응 없이 흘러갔어요. 반면 스톤의 클로징 멘트는 강렬했어요. 미국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한 명의 불법 체류자도 남김없이 추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 체류자 제로 아메리카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토론이 끝나고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톤에게 박수를 보냈죠. 일부 학생들은 불법 이민자 제로를 연호하기 시작했어요. 강당 전체가 그 구호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였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톤의 말처럼 그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번영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죠.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스톤의 말이 맴돌았어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짐승이고 썩은 곰팡이입니다. 싹을 잘라내야 그곳에 새살이 돋아나는 법이죠. 그 말이 이제는 진리처럼 들렸어요. 이번 토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정치인의 길을 걸으며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겁니다. 단 한 명의 불법 체류자도 남기지 않고 모두 추방하는 것, 그것이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해요. 우리의 안전,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자들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해요. 그것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걸 이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 저는 불법 체류자 문제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우리 사회의 기생충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자원을 빼앗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죠. 이제는 그들에 대한 동정심을 버리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치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불법 체류자 제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의이고 우리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맞아요. 불법 체류자들이 공짜로 한국에서 치료받으면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죠. 정말 하루빨리 모든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